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7단원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조석 현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석 현상에 관련된 용어들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닷가에서 보면 바닷물이 조금씩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밀물이라고 해요. 반대로 육지로부터 저 바다 쪽으로 점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밀물일 때는 아시다시피 해수면의 높이가 요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다가 가장 높은 시점을 우리는 만조라고 불러요. 지금 이거는 만조 때의 해수면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반대로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다가 가장 낮을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만조 때 높이와 간조 때 높이의 차이, 요만큼을 우리는 조차라고 부릅니다. 요게 조차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한번 만조가 있고 나서 이제 해수면 높이가 제일 높아졌다가 그때부터는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면서 해수면이 높이가 낮아지는데, 대략적으로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간조가 됩니다. 간조는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은 상태인데, 간조를 찍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시 밀물이 되면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요. 대략적으로 6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만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는 대략 12시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선 12시간 25분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간조에서부터 그 다음 간조까지 역시 대략적으로는 12시간, 정확하게는 12시간 2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2시간 25분을 우리는 조석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걸 왼쪽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 여기 오타 있네요. 밀려라고 고쳐주세요.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밀물. 반대로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썰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석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때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는 만조,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은 상태는 간조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조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조에서 간조까지 대략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간조에서 다시 만조가 될 때도 대략 6시간 정도. 따라서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는 12시간 정도,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도 12시간 정도. 이것을 우리는 조석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대략적으로 12시간 25분 정도에 해당하고요. 하루 24시간 동안을 따져보면 대략 만조가 2번, 간조가 2번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석의 위치 변화를 한 달 동안 측정을 한 다음에 X축의 날짜, Y축의 해수면 높이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해수면 높이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규칙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해수면 높이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조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조차가 이렇게 작습니다. 한 달을 주기로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 조차가 클 때와 조차가 작을 때가 반복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기로 해서 이때 조차가 클 때를 우리는 사리라고 부르고요. 1년 중에 가장 조차가 클 때가 백중사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차가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왼쪽에 또 정리해 볼게요.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큰 시기를 사리. 반대로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작은 시기를 조금이라고 하고요. 한 달 동안의 사리와 조금은 각각 2번 정도씩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비록 바닷가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보는 필요합니다. 언제? 조개 캐기 하러 갈 때 또는 바닷가에 놀러 갈 때입니다. 자, 이런 조석 현상이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당연히 어업 활동을 할 때, 언제 배가 나가도록 할 때, 언제 배가 나갈지를 결정할 때, 언제 배가 들어올지를 결정할 때 이 정보는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은 조개 캐기 체험이나 신비의 바닷길 체험 아시죠? 썰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바닷물에 감춰져 있던 길이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조차가 큰 그런 지역,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이 신비의 바닷길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때 썰물, 밀물, 그리고 만조, 간조, 언제가 살이고 언제가 조금인지 요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나가는 이런 조석 현상은 조력 발전 또는 조류 발전과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현상은 자연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갯벌은 바다와 그리고 육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에 서식하지도 않고 육지에 서식하지도 않는 독특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갯벌이나 모래사장 같은 것들은 인간에게 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조석 현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